이게 어디로 올라오라는 겁니까? 이게? 네, 자기 집으로 올라오라는 소리인데요.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층간소음이 심하다면서 항의를 하러 아랫집 사람이 올라오니까 손도끼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게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4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. 20대 남성이 아랫집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니까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윗집 주민은 들고 있던 손도끼로 아랫집 주민의 손 부위에 상처를 입혔는데요. 그래서 경찰에 결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알고 보니까 평소에 윗집 주민은 자기가 소음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. 당시에도 아랫집 주민이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에 항의를 하니까 화가 나서 올라오라라고 말을 했고 이런 봉변이 일어났습니다. 양 변호사님, 저는 처음에 이 기사 제목만 봤을 때 손도끼를 든 사람이 아래층 주민인 줄 알았어요. 예. 근데 위층 주민이 들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요. 조금 전에 이제 송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폰으로 이제 올라오라라고 하니까 아랫집 주인이 올라온 겁니다. 올라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현관에 손도끼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. 얼마나 놀랬겠습니까? 게다가 또 이 주인이 올라올 때 혼자만 올라온 게 아니라 뒤따라서 아내하고 딸도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. 직감적으로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. 그래서 바로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고 부부가 합심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윗집 그 주민의 팔하고 손도끼를 들고 있는 팔인 거죠. 팔과 도끼를 현관 바닥에 눌러서 진정을 시켰고 다행히 경찰이 출동을 해서 수갑을 채웠다고 하는데요. 수갑을 채우고 보니까 이 아랫집 주인의 손이 한 1.5cm가 한 세 반을 꿰매야 되는 상처를 입었던 거죠. 교수님, 이게 무슨 이도끼가 니도끼냐 뭐 그런 거 하려고 부른 거 아닐 거 아니에요. 이거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, 이거? 그렇죠. 뭐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보이고요. 그런데 아마 아랫집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밑집의 소음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예견을 해가지고 결국 도끼를 들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도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. 이 사람은 도끼를 들고만 있었지 내가 뭐 상대방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겠다라는 의도 같은 건 전혀 없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공격을 당할까 봐 예방 차원에서 그냥 내가 손에 좀 쥐고 있었던 것뿐이다.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뭐 사건의 발단은 층간소음 같은데 1년 넘게 소음 피해를 호소를 했다고요? 맞습니다. 알고 보니까 1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사 온 직후부터 층간소음이 심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다고 하고요. 아이들이 뛰는 소리, 성인이 걷는 소리, 또 가구를 끄는 소리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아랫집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시간대가 뭐 저녁뿐만 아니라 새벽, 주말에는 아침에도 소음이 심했다고 하고 또 밑에 집 딸이 고3인 둘째 딸이 있었는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들어오겠다. 집에서는 공부를 못하겠다.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피해가 매우 크다고 호소를 했다고 하고요. 반면에 위층 주민은 층간소음을 낸 적이 없다.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. 손 변호사님,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, 이거? 실제로 외부에서 볼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아랫집이 너무 예민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뭐 착각을 하거나 또 환각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없지 않습니다. 또 반대로 윗집에서 실제로 과하게 소음을 유발하고 또 갈등이 생기니까 또 그다음에 일부러 더 괴롭히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 손도끼에 의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본 근원이 된 게 또 층간소음이거든요. 따라서 경찰이 주변 탐문 등을 통해서 층간소음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. 이 법상 층간소음이라고 하는데 이 현행 법령상의 층간 소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즉 윗집 아랫집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. 대각선도 그렇고 옆집 사이도 다 현행 법상 층간 소음을 다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. 어디서 난 소리인지 내가 느끼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렇군요. 아니,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대요, 교수님?
네, 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. 왜냐하면 윗집이 너무 분명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도주를 해봤자 윗집 주민이라는 건 뻔히 아는 거고 뭐 증거라는 것도 사실 소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도끼가 문제일 것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도주 우려가 딱히 없으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층 간의 이제 위층 아래층의 갈등을 그럼 누군가 중재해서 좀 해소를 해줄 수 있겠는가? 굉장히 좀 그 부정적으로 보입니다. 예, 계속 갈등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아니 양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구속이 안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. 이 위층 사람이. 그렇게 되면 세상에 이 밑에 사는 사람 불안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건데.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. 실제 이거는 구속영장을 설령 경찰에 신청했어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을 겁니다. 형사법상으로는 이 사건의 뭐 죄질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물론 그런데 아래층 주민 입장에서 불안한 건 또 정말 뭐 심각하게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경찰로서도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그나마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곳에 지금 윗집 그 주민이 일시적으로 이사를 가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위층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서 직접적으로 마주칠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또 아래층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 사는지 뻔히 아는데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잡혀가기까지 했었으니 혹시라도 보복하면 그럼요.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이제 경찰에서 특별하게 좀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환경이 정말 밀집한 주거 환경이잖아요.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거 환경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법제도로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. 그런데 진짜 이 층간소음 아파트 이 층간소음 때문에 질려가지고 무슨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면 이제 타운하우스에서는 또 층간소음에 또 시달려가지고 또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. 손 변호사님 진짜 좀 이런 뭐 사건도 뭐 수임하셔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건 진짜.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? 네. 저는 사실 해결책을 모르겠습니다. 진짜요? 그래서 유일하게 이사만이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해결책은 좀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.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예. 정말 이게 모르겠어요. 왜 아름다운 거. 왜 손 변호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정말 나라님도 해결을 못하는 게 가난이 아니라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게 층간소음 문제예요. 그러니까 2010년도에 층간소음 뭐 이웃센터 만들었지만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손 변호사님도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. 제가 주변에 드리는 조언은 이웃 간에 알고 지내는 정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게 아이들이 뛰는 소리거든요. 근데 아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뛰잖아요. 되게 짜증나고 싫어요. 왼수죠. 네, 근데 아이를 몇 번이라도 보고 윗집에서 미리미리 찾아와서 솔직히 인사라도 하고 뭐 이런 말 드리긴 뭐하지만 뭐 음식이라도 나눠 먹고 이러면 아이 머리라도 몇 번 쓰다듬고 그러면 아이고 저래서 또 뛰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요.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꼭 아이가 아니라도 알고 안면을 트고 알고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에서 나는 소리와 전혀 모르는데 어쩌다 엘리베이터 맞습니다. 저 사람이지 이러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. 그거 정도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